작은 서점. 살다 보면 이상한 날이 있다. 그런 날은 아침부터 어쩐지 모든 일이 뒤틀려 간다는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소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의 첫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주인공은 출근길에 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목격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빠서 그냥 지나치게 되죠. 신고를 해주리라 다짐했지만 핸드폰이 없었고 관리실엔 도움을 청할 경비원도 없습니다. 회사에 가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마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는데요. 자,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들어보고요.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클레오파트라와 프랭켄슈타인입니다. 틱톡에서 1000만 뷰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소설인데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독이들의 사연도 살펴보고 갈게요. 뒷번호 0020번으로 문자 주신 분인데요. 작은 서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좋은 책을 접하고 소개받으며 잠자리에 듭니다. 성찰과 위안을 많이 받습니다 하셨는데 위안까지는 많이들 말씀하시지만 성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또 붙여주신 분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준에이 3님께서는요. 콩에서 다시 듣기로 복습까지 하고 있는 나의 최애 프로그램 이런 글 남겨주셨는데 복습을 하신다는 얘기는 본방도 듣고 다시 또 재방으로 한 번 더 듣는다는 말씀이시죠? 와, 진짜 저희가 더욱 알차게 잘 만들어야 됐다는 각오를 하게 하는 문자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 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한의 MD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책. 제목 들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오늘은 작은 서점에서 네. 그 서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책입니다.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책인데요. 네. 저하고도 약간 작은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추천사를 쓴 책입니다. 아, 그래요? 네. 꼭 이 이유 때문만은 아니지만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책이어서 네.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서점에 관한 책이어서 이제 또 같은 서점인 구한의 MD에게 추천사를 의뢰했나 본데 아니 이거 언제 나온 책이에요? 진작에 우리가 한번 다뤘어야 되는 책 아닌가요? 제목상? 국내에는 이번 달에 나왔어요. 신간이군요. 네, 최신간이에요.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자, 그럼 이 책에서 다루는 그 서점은 어딘가요? 네, 이 책의 무대는 네. 일본의 대형 서점 체인인 유린도 서점이라는 곳입니다. 네. 1909년에 설립되어서 올해 117년째 이어지고 있는 역사가 아주 긴 서점입니다. 네. 이처럼 오랜 시간 생존했지만 네. 그 시대의 변화 때문에 다른 서점들처럼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일본 역시 스마트폰과 영상 콘텐츠에 밀려서 독자가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 그러던 어느 날 2019년 가을에 유린도 서점의 당시 부사장이었던
마스노부 겐타로 씨가 우리 서점에는 두 가지 위기가 있어 이렇게 진단합니다. 두 가지 위기. 하나는 아까 책이 예전만큼 잘 안 팔린다는 그 사실일 텐데 나머지 하나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매출 감소와 침체가 계속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성공 경험을 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직원들이 갈수록 위축되어서 그쵸. 5만 원짜리 비품 하나 사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다고 네, 해요. 네. 부사장님은 이런 분위기를 빨리 바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라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에 이 책의 저자인 하야시 유타카 씨에게 미팅을 요청합니다. 부사장이 그러면 이 저자에게 어떤 얘기를 했나요? 부사장님이 평소에 입에 달구산 말이 하나 있었대요. 네. 그건 바로 서점업계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면 망한다예요. 단순하지만 공감이 되는 말이죠. 네.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그대로 하면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부사장님은 그 외부인인 저자를 불러다가 뭐든지 좋으니까 아이디어를 한번 내달라고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저자는 이 유린도 서점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니었어요. 외부인이에요. 맞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나요? 저자는 원래는 프리랜서 영상 프로듀서였습니다. PD였어요? 네. 도쿄 소재 방송국에서 뉴스, 정보,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의 디렉터로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는요. 그렇게 위기라면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해서 홍보와 브랜딩을 강화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신문이나 잡지, 방송과 달리 유튜브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영상 프로듀서라고 그랬잖아요. 네. 굉장히 다운 제안이네요. 그죠? 그래서 유린도 서점에 유튜브 채널이 만들어지나요? 네. 부사장님은 흔쾌히 수락을 해서요. 서점원 쓴도쿠라는 이름의 채널이 개설됩니다. 네. 이 채널의 기획은 외주 제작회사가 맡았고 유린도 서점의 직원들이 출연을 해서 만든 영상이 네.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직원들이 또 직접 출연을 하고요. 그렇죠. 네. 네, 이 저자가 말하기로는 그 영상들은 참혹한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그리고 네. 또한 저자는 이 영상들을 두고서는 네. 1분도 보기 힘들다고 혹평한 뒤에 세 가지 실패 요인을 냉철하게 정리합니다. 지금 서점 살리겠다고 한 그 일인데 이거 자체가 지금 실패했다니까. 실패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원인은 예. 후발 주자인데 선발 주자를 뛰어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책을 소개하는 비슷한 채널이 많이 있는데 네. 차별화를 이루지 못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원인은 약간 웃기면서 슬픕니다. 저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요. 기업의 지옥 같은 국어책 읽기를 그대로 내보내버려서라고 말합니다. 네. 정치가나 기업인의 기자회견처럼 그냥 준비한 내용을 딱딱하게 그냥 읽기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어요?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재미가 없었겠네요. 맞아요. 네. 세상에는 유튜브, 텔레비전, 게임, OTT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재미가 없는 영상을 내보내면은 아무도 관심을 보내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저자는 이때까지만 해도 영상 기획에 관여는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참혹한 영상들을 보고서는 안 되겠다. 그럼 제안을 한 내가 직접 운영을 맡아봐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혁신에 들어가요. 네. 이 지점부터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자가 한 일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고 생동감 넘치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의 내용을 유린도 서점 유튜브 채널이 재미있어진 이야기 이렇게 요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저자가 이제 직접 등판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나요? 우선은 채널명을 특색 있게 바꿔요. 예. 그 채널의 새 이름은 유린도밖에 모르는 세계인데 좀 감이 좀 좋죠. 아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런데 사실 이거는 다른 방송국의 인기 토크 프로그램명을 슬쩍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채널의 컨셉트 역시
유명 프로그램에서 빌려옵니다. 네. TV 가나가와라는 방송국에 사쿠라는 토크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그 프로그램은 그 빈센트라는 이름의 인형 마스코트가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네. 그 애는 굉장히 외모는 귀여운데 네. 말을 거칠게 하는 독특한 개성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약간 엽기토끼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저자는 그러면 이 빈센트처럼 까칠하지만 지적이고 재미있는 인형 마스코트를 만들어서 내세워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이렇게 하여서 올빼미 모양을 한 진행자인 부코로가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PD였잖아요. 네. 근데 프로그램명도 지상파 방송국에서 슬쩍 가져오고 캐릭터도 이제 다른 방송에서 따왔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구독자, 시청자 입장에서는 친밀함이 이제 있으니까 편안하게 젖어들 텐데, 이거 좀 나중에 뭐 표절 시비 이런 거에 휘말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결론적으로 그런 시비는 안 휘말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설명하는 말이 너무 웃깁니다. 네. 저자는요, 그래, 나 베꼈다라고 순수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정하면 오히려 이렇게, 뭐 소송 같은 건 안 걸릴 수 있나요? 네. 그러면서 그 이유를 굉장히 진지하게 덧붙이는데요. 콘텐츠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성공한 다른 콘텐츠를 적당히 따라가면서 그래요. 나만의 독자적인 요소를 결합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방송국도 성공한 그쵸. 예능 프로그램 하나 나오면 맞아요. 비슷한 거 연이어 생기잖아요. 약간 비슷한 것 같고요. 네네. 게다가 이 저자는 좀 현명하게 완전 똑같지는 않게 네. 티가 안 나게 적당히 베껴서 이 조절도 굉장히 적절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이 결국은요. 네.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우선 제목부터 잘 바꿨고요.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제목이 뭐였죠? 서점은 순덕후라 그랬죠? 그거보다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유린도 밖에 모르는 세계, 뭔가 호기심이 조금 이렇게 자극이 되잖아요. 네, 잘 베껴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튜브 채널로 성공해요? 사랑받는 채널이 되나요? 그럼요. 그래서 마스코트 부코로가 출연한 대망의 초태는요. 2020년 6월에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후 1시간 만에 조회가 1437회를 찍었는데요.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채널에 비해서는 30배 이상 는 거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문구 박람회 행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행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까지 누적 조회수가 60만 회나 될 정도로 그야말로 대박이 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 채널의 전체 구독자 수가 한 50만 명이 넘더라고요. 출판 관련한 채널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네, 영상이 이제 이렇게 뭔가 대박나고 인기 끌고 이런 건 좋은데 서점 채널이잖아요. 결국은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도서 판매 쪽은 어땠어요? 재미와 판매를 다 잡은 사례가 여러 건 있었어요. 구독자 수가 약 5만 명이던 무렵에 마스코트인 부코로 봉제 인형을 출시합니다. 원래 내부에서는 그 500개만 팔려고 했는데 저자가 안 된다. 3,000개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했고 주변에서는 그러다가 재고가 남으면 어쩌지? 걱정을 했는데요. 불과 30분 만에 3,000개가 완판이 됐다고 해요. 근데 책 이야기도 해야 되니까요. 다음에는 그 도감책을 한번 라이브로 실시간 판매를 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도감을 잘 안 보잖아요. 그래도 준비했던 500권이 35초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판매보다 더 뜻깊었던 점은 그 유린도가 비로소 사랑받는 서점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아까 그 117년의 전통이 있다는 얘기에서 좀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와, 이런 유명한 유서 깊은 서점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쳤구나. 그 자체로도 좀 감동이 있는 스토리인데 그 성공의 배경, 그 지금 마스코트 부코로 얘기했는데 이 영향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죠.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였죠. 부코로는 우리로 치면 약간 펭수처럼. 네, 그런 이미지예요. 그렇죠. 솔직한데 그러니까 외모도 독설도 약간 더 매운맛이에요. 그리고 거리낌 없는 솔직함이 큰 웃음을 주는 캐릭터인데요. 예를 들면 부코로는 출연자하고 책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프리토크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린도 서점에서는 안 파는 상품을 소개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한 번은 나카야마 시칠이라는 약간 유명한 분인데 50대 후반에 추리소설가가 출연했거든요. 근데 부코로는 대뜸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목소리가 독특해요. 근데 그걸 따라하진 않을 텐데 네. 작가라기보다는 골프만 치러 다니는 경영자 같은 외모시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영상으로 들어보면 말투도 목소리도 진짜 특이한 애인데 이렇게 솔직한 말을 마구 쏟아내니까 구독자들도 굉장히 열광했습니다. 아, 진짜 지금 보니까 정말 펭수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아, 이거 보코로 어록들이 많겠네요. 몇 개 더 좀 소개해 주세요. 굉장히 많은데 네. 이번에는 일본의 문단계를 대표하는 기타가타 겐조라는 작가가 출연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네. 작가는 앞으로 5년 동안 장편 소설을 집필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유튜브 출연 당시의 나이가 75살이었거든요. 근데 부쿠로는 대뜸 이렇게 물어봅니다. 혹시 완결나기 전에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은 없으신가요? 네.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례한 질문인데 네. 작가님 역시 그게 제일 걱정이죠. 그래도 앞으로 5, 6년간은 살아있겠지 싶어요라고 네. 솔직하게 말해요. 네. 정말 진솔한 대화가 담긴 이 영상은 지금까지 조회수가 125만 회를 넘겼습니다. 네. 아, 이런 거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아슬아슬한데 솔직함. 이게 가장 그 큰 미덕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은 쉽지 않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렵죠. 어마어마한 스킬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건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부장님, 네. 사장님, 이른바 윗선이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한 프로그램, 한 채널이 성공할 기미가 보이면요. 이런 내용 넣어라, 이런 내용 넣지 마라, 네. 말라, 우리 회사 찬양하는 내용 넣어라. 이렇게 온갖 지시와 개입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가장 경계했던 부분도 그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훈화 말씀이 한번 들어가면은 채널이 따분하고 네. 재미가 없어진다고요. 저자는 가장 강조하는 게요. 그 무엇보다도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청자가 재미를 느낄 만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 내내 계속 강조를 합니다. 유린도 서점 이제 사장님은 그런 면에서 지원을 잘 해줬나 보죠. 네, 책의 초반부에는 부사장이었다가 네. 어느덧 승진을 해서 중반부에는 사장님이 되신 마스노부 씨는 네.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책임은 지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했다고 합니다. 멋진 리더십입니다. 네, 네. 대신에 네. 딱 4가지 원칙만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대요. 첫 번째 원칙은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반사회적인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 네. 세 번째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않는다. 마지막 4번째는 현저히 품위를 깎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예요. 굉장히 그 원칙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렇죠. 오.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하면서도 네. 좀 연결이 되면서도 네. 진짜 그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잘 모아놨는데 이 선들만 지키면은 뭐든지 다 해도 되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네.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상사지 최고의 않나 상사. 이런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인기 캐릭터와 이제 윗분의 그 의도된 무관심 그 협력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책의 저자인 PD의 역할도 굉장히 컸고요. 네, 굉장히 절대적으로 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책에서 느끼기로는 저자는 정말 유쾌하고 재미있는 분인데요. 동시에 정말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세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엄격함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보통 게스트를 모셔와서 영상을 찍으면요. 영상 올라가기 전에 좀 보여달라고. 사전 검열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분 이야기에 따르면요. 왜 없겠어요. 네. 네. 그런데 저자는 그러다 보면은 콘텐츠를 꼭 수정하게 되는 일이 생기고 네. 품질이 떨어지니까 사전 확인은 절대 안 된다. 이 조건에 응하는 사람만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영상 구한의 MD께서는 뭐 오기 전에 이렇게 몇 개 찾아보고 오신 것 같은데 이게 한 콘텐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저 1화로 돼 있잖아요. 또. 그렇죠. 네. 네. 보통 10분 정도예요. 그 저자는 우리가 후발주자인데 네. 영상이 너무 길면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네. 무조건 네. 짧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 길면 안 봐요. 그렇죠? 맞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10분도 약간 길게 느끼는 맞아요. 네.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종 영상은 10분이지만 촬영과 편집에 들이는 시간은 사나흘씩 걸린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수십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자의 방식이 일단 대본도 없고 시간의 제한도 없이 최대한 많이 찍은 다음에 줄이고
또 줄여서 재미있는 부분만 남기는 약간 압축하는 방식이에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요행을 바라지 말고요. 네. 전공법을 택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사례지 않나 싶었습니다. 네. 구한의 MD께서 추천사를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 책 어떤 독자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꼭 유튜브나 영상 콘텐츠가 아니더라도요. 기획 일을 하는 모든 분에게 도움을 줄 만한 책이에요. 특히 지금 내 회사와 업계가 위기다. 네. 되는 일이 별로 없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 분이라면요. 이 책을 통해서 반전의 실마리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님이 쓰신 추천사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지금 생각 같아서는 다 읽고 싶지만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인상적인 내용 그냥 한 줄 정도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재미있는 사람이 노력까지 하면 변화는 일어난다. 그곳이 서점이든 어디든 간에. 아하. 인데요. 네. 이 책을 읽으면요. 재미에는 네.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아요. 네. 이 책의 저자처럼 엄청나게 노력하고 네. 공부해야 따라오는 것이 재미다. 네. 이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도 좀 반영돼야 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네요. 더 열심히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린도밖에 모르는 세계보다 네. 훨씬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작은 서점이. 네. 알겠습니다. 진짜죠? 그럼요. 네네. 네. 자, 하야시 유타카의 사랑받는 서점을 만들기 위해 2000일 동안 내가 한 일 함께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소설가 최민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워져서 더위에 허덕이고 있는 최민석입니다. 아니 이제 시작인데 벌써 허덕이면 어떡하세요? 저 여름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예, 힘들죠. 오히려 가을, 겨울이 좋고 봄, 여름이 힘듭니다. 하지만 항상 또 계절은 지나가기 마련이니 이 조금만 또한 잘 지나가리라. 네. 버텨주시고. 아니 뭐 이렇게 좀 스튜디오 시원한 데 오셔서 책 얘기하고 이런 게 뭐 사실 피서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네. 제가 뭐 투덜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힘드실 테니까 힘내시라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일 힘을 내야 되실 분이 다른 사람한테 힘을 내라 그러니까 제가 좀 힘이 없긴 하지만 네. 아니 이 문자 보내드리면 소개해드리면 좀 힘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독이 YNA62369님이 최민석 작가님 추천책은 읽었던 책들도 다시 펼쳐보게 만듭니다. 이런 글 남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소개를 받고 뭐 약간 이제 작가의 어떤 해석을 들은 다음에 책을 보면 더 재밌는 경향이 확실히 있어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는 것도 이제 좋고 사실 제가 하는 말 중에 또 제가 요즘 기억력이 좀 안 좋아서 가끔씩 이제 틀린 말도 할 수 있으니까 팩트 체크도 네. 알아서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자기 비하 발언 금지. 아유, 비하가 아니라 자, 가끔씩, 화이팅. 네, 가끔씩 실수를 해서. 아유,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자, 오늘 불타는 이 책도 아마 좀 다시 보게 되실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김영하 작가의 소설. 그러고 보니 우리가 김영하 작가 소설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웬일이야. 예, 네. 네. 어떤 소설인가요? 오늘은 단편 소설입니다. 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 작품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정말 그 김영하 작가 소설 아마 제가 거의 한 권도 안 놓치고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엄청난 그 독서량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도 김영하 작가 소설을 그냥 쉽게 편안하게 읽힐 수 있는 소설 중에 하나잖아요. 자, 오늘 좀 김영하 작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너무 유명한 작가라서 네. 뭐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근데 또 안 하자니 그러니까. 또 아쉬우니까 네.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1995년에 참고로 제가 이제 대학생이 된 해에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TMI였고 장편 소설로는 살인자의 기억법, 검은 꽃,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네. 그리고 소설집으로는 오직 두 사람, 오빠가 돌아왔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등을 냈습니다. 네. 상을 많이 받았어요.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황순원 문학상, 현대문학상, 만해문학상 등을 받았고요. 등등. 네. 많습니다. 그 외에도 많고 30여 개국의 작품이 번역돼서 출간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소설은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그 제목이 참 특이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어떻게 되었죠? 그 작품. 그거는 이제 네. 그 어떻게 된지는 네. 줄거리를 들어봐야 알겠죠. 네. 네. 이 작품을 골라오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한국의 그 중견 작가, 내노라 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두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화할 때 그리고 또 글을 읽을 때에도 많이 등장하고 네. 여러분이 뭐 혹시 글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어딘가에서 좀 뭔가 강의를 하거나 아무튼 뭐 써먹을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이 김영하 소설가의 초기작인데 그 90년대 당시 한국 사회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어요. 어떤 시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궁극적으로는 네. 인간이 뭐 개인화되는 걸 넘어서 아주 원자화된 그런 현대 사회의 그 모습, 즉 인간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 소설의 서사를 통해서 잘 드러나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최초로 출판된 게 1999년입니다. 세기가 바뀌기 전이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세기 말적인 풍경. Y2K 어떤 네. 그 문화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그렇죠. 이 새로운 배경을 세기를 담고 앞두고 있는데. 있는 그 인간들의 그 불안한 네네. 모습. 예. 그런 것도 은근슬쩍 여기에 좀 담겨 있어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99년도의 작품이군요. 그런 시대상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해봤는데 이거 사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요? 좀 이렇게 극화돼서 베스트셀러 극장이고 이런 데서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 그렇죠? 타방송사지만 그 네. 베스트 극장이라고 네, 네. 예. 거기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때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남자 주인공이 권혜요 씨였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자, 이렇게 좀 또 이야기거리가 많은 이 작품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도 들어야죠. 네. 첫 곡은 이제 작가 헌정곡으로 골라왔는데요. 김영하 작가가 주로 이제 도시인이 처한 차가운 현실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네. 저는 저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름이 김영상이었다면 작품이 훨씬 더 따뜻했을 것 같은데 아, 이름 때문에 좀 추워요? 영화니까 춥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춥다 해서 착안을 해서 네. 가수 콜드 한국 가수입니다. 콜드가 부른 곡을 골라왔는데 네. 콜드가 가수 그럼, 청하와 함께 네. 부른 원래 이제 샤프의 곡이죠. 네. 네,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을 골라왔는데 믿고 들어보겠습니다. 청하와 콜드가 함께 부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듣고 왔습니다. KBS 일라디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는 이 시간,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상한 날이 있잖아요.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네. 안 좋은 일이 나한테 연이어 터지는 날요. 네. 오늘 작품의 주인공한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입니다. 분명히 가끔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아침부터 뭔가 안 풀린다는 그런 날은 계속 연달아 네. 나쁜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겪은 안 좋은 일의 첫 번째 사건은 네. 면도를 할 때였습니다. 그 튼튼하기로 소문난 질레 땡 면도기의 목이 네. 면도기 목이 똑 부러져 버린 거예요. 목은 잘 안 떨어지나요 원래? 웬만하면 안 부러지죠. 그리고 이거 그 보통 쇠로 된 거니까. 예. 심지어 산지 한 달도 안 된 건데 아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인칭 화자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어이없게도 이렇게 면도기가 부러지는 바람에 수염을 왼쪽만 깎은 채로 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뭐 이 한 건으로는 뭐 머피 법칙을 운운하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네. 현관을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는데 야 이거 이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이 났나 생각했지만 이런 걸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나는 바쁜 현대인이니까요. 출근 시간 맞춰야 돼요. 네, 자칫하면 회사에 지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곳은 15층인데 1층까지 뛰어서 내려가기로 합니다. 현대인이 또 운동을 하면, 현대인이 또 운동을 얼마나 안 합니까? 빨리 뛰면 무릎이 나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주인공은 빨리 뜁니다. 네. 그만큼 이제 서두르는 거죠. 그러다가 잠시 멈칫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군요. 네, 이 6층과 5층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그 층과 층 사이에 걸친 채로 멈춰 있고, 그 문틈으로 사람의 다리 2개가 대롱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 상상만 해도 너무 무서운 장면 아닌가요? 빨리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도와주고 싶죠. 네. 왜냐하면 나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나는 아침엔 커피 한 잔, 점심엔 패스트푸드로 때우는 굉장히 바쁜 그 넥스트의 넥스트 노래 가사네요. 노래 가사처럼 바쁜 도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나가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119 신고하는 게 사실 제일 수순이죠. 네. 그렇죠. 예, 전문가가 와야죠. 네. 그래서 나는 잽싸게 버스 정류장까지 갑니다. 네.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정류장에 도착해서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핸드폰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인공은 핸드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때는 1999년이니까 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닐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사람들 중에는 핸드폰이 아직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왜 핸드폰을 안 샀을까 이렇게 후회하는데 이때 마침 버스가 옵니다. 버스는 그냥 타야죠. 네, 왔으니까 타야죠. 네. 버스에 타서 전화기를 빌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버스에 타고 보니까 앞불싸. 이번에는 네. 어이가 없네가 아니라 지갑이 없네. 지갑이 없네. 이것도 어이가 없네. 일이 계속 꼬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와중에 지갑이 없다고 하니까 버스 기사는 나한테 바쁘다면서 그럼 내려요. 그래요. 네. 근데 나는 또 지각은 하면 안 되니까 비굴하게 버스 기사한테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네. 큰 덤프트럭 한 대가 돌진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면서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립니다. 그렇지만 쿵 결국 덤프트럭이 버스를 들이받고 맙니다. 정말 막 그 비명이 너무나 긴장감을 주는 외침입니다. 그러니까 일이 점점 뭔가 커지는데 덤프트럭이 왜 버스를 들이박아요, 아침부터? 덤프트럭은 오다가 네. 혼자서 뭐 이렇게 너무 코너링을 뭐 좀 전에 심하게 했는지 아무튼 혼자서 중심을 잃은 거예요. 네. 그래서 버스 앞머리를 덮친 겁니다. 결국 버스 기사가 크게 다쳤죠.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오고 막 경찰들이 와서 승객들한테 목격자 진술을 받거든요. 나는 이때 경찰들을 딱 보니까 네. 엘리베이터에 다리가 낀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지금 막 사건이 너무 많이 끼어들어서 잠시 잊었는데 소설의 제목에 등장한 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네. 나는 경찰한테 네. 저기 해야죠.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남자 다리가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요. 네. 그러니까 경찰은 바빠 죽겠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고 그냥 가버립니다. 좀 타이밍이 안 좋긴 하다. 지금 당장 큰 사고가 앞에 있어서 온 건데 이 얘기가 좀 경찰들한테는 무슨 헛소리야 이렇게 좀 그렇게 받아들였나 봐요. 그래서 네. 작가는 여기서 현대인들이 모두 자기 일에만 매몰돼 있다. 이걸 이제 명백히 보여주면서 네. 현대 사회를 어느 정도 비판을 하죠. 아무튼 근데 나도 자기 일이 중요한 현대인이잖아요. 네. 이때 이제 다음 버스가 오고 승객들은 전부 다 다음 버스를 탑니다. 네.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는 요금을 안 냈다는 거. 그렇네요. 네. 그래도 뭐 아침에 출근길에는 오르는 거네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 이게 또 10,000원 버스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타고 있던 승객들이 있고 사고 차량에 있던 승객들이 다 탔으니까 10,000원 버스라서 몸이 막 이리저리 밀리는데 이 와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옆에 있는 승객의 성추행범으로 몰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좁은 버스 안에서 나는 막 식은땀이 삐질삐질 나오고 야,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데 네. 이게 이 해명을 하니까 이게 어째 오히려 나쁜 짓을 하다가 들켜서 당황하는 것 같습니다. 마침 나는 땀도 막 나고 있으니까. 네. 결국은 부인하다가
오해를 더 사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누명을 써서 굉장히 억울하지만 일단 그냥 버스에서 내리는 걸로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게 버스에서 내렸지만 나는 억울해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출근길입니다. 얼른 그렇습니다. 출근을 해야죠. 요즘 SNS 보면 90년대 풍경 그러면서 그 수해가 났는데 90년대 직장인들이 스티로폼으로 뗏목 만들어서 출근하고 막 그런 영상들 돌거든요. 네. 그런 90년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나도 당연히 출근을 해야 되죠. 게다가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회사가 있는 종로까지 네. 무려 구두를 신은 채 30분을 달려서 갑니다. 30분을 와 정말 발에 땀나도록 아니 발에 불이 나도록 뛰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에 도착하니까 나는 완전 사우나에서 갓 나온 사람처럼 땀 범벅이 된 겁니다. 예. 이제는 진짜 엘리베이터만 타고 회의실로 올라가면 됩니다. 하지만 싸한 기분이 듭니다. 뭔가 그렇죠, 불길한 일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베테랑 네. 진행자답네요. 네. 고품격 문학 방송의 베테랑 진행자답습니다. 이 정도는 다 누구나 예상하는 거 아닌가요? 네. 무슨 일이 아무튼 벌어지죠? 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네. 이번에는 내가 탄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참 하필 인과응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침에 내가 그 엘리베이터에 네. 다리가 낀 남자를 안 구해줬으니까. 네. 아무튼,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소설은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어떤 전환점을 엘리베이터에 보게 되나요? 네. 나 혼자만 갇힌 게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야. 네. 나는 한 명의 여직원과 함께 여기에 같이 갇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로맨스를 아니, 근데 상상하셨다면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니까 이성이 갇혀있다 그러면 우리 보통 떠올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박진영 가수가 노래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네. 그런 광경을 상상하셨다면 그거는 명백한 오산입니다. 네. 여러분은 아직도 김영하 작가를 그러면 모르시는 거예요. 김영하 작가입니다. 영하 작가. 차가운 도시의 삶을 쓰는 작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좀 살펴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마치 우리 집 아파트에 발생한 문제처럼 네. 층과 층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나보다 좀 더 가벼운 여직원한테 저기요 제가 웅크리고 있을 테니까 저를 밟고 올라가서 나갈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실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그럴게요 라고 한 뒤 올라가서 예, 할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네. 정말 내 몸을 밟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자기 혼자 그냥 네. 탈출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서 나갈 수 있는지 네, 봐달라고 봐달라 그랬는데. 보고 나갈 수 있네요. 그러고 갑니다. 좀 그렇다. 네. 그래서 제가 네. 아까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을 추천한 겁니다. 네. 좀 그랬더라면 좀 더 이제 따뜻한 소설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네. 상상력도 좀 발휘하게 되고. 가서 그래도 이제 신고를 하겠죠. 저 안에 사람 갇혀 있다고. 아직도 김영하 작가를 모르시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네. 나는 이 바람에 한참을 더 갇혀 있어야 한참을 했습니다. 더 갇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까스로 구조가 됐는데 그거는 아까 나간 여직원이 얘기를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어이없게도 경비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다가 이거 왜 작동이 안 돼? 그러면서 한참 뒤에 그것도 또 한참 뒤에 수리팀을 부른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틀리다면 네.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나왔지만 나는 나와도 숨을 돌릴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불이 나게 달려왔는데 그 회의는 어떻게 그렇죠. 잘 거기 들어간 가야죠.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예.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회의는 12시가 다 돼서야 끝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는 그제야 119에 신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끊어버립니다. 90년대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래요. 전화하면 네. 우리 담당 부서가 이게 우리가 이걸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여기 바꿔줄게요. 네, 돌리고 하면 결국은 지쳐서 전화를 끊고 그런 문화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죠, 네. 그걸 좀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좀 어이없는 블랙 유머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주인공은 나름 그래도 소시민적인 어떤 의무감으로 그 와중에 신고할 거는 또 이제 까먹지 않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다 호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다 호탕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신고도 안 됐고 네. 이렇게 이제 뭔가 알 수 없는 굉장히 불운한 하루를 보내고 난 다음에 퇴근을 하죠. 근데 아파트에 도착해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는 멀쩡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그래서 나는 일단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기 때문에 샤워부터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끝이 난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샤워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건가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샴푸질을 이제 다 하고 예. 물을 트는데 갑자기 찬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이 지금 여름이 아닌데. 그래서 경비실에 인터폰을 하니까 배관공사 공지 못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짜증만 냅니다. 네. 왜 그 공지를 못 봤냐는 듯이. 그래서 결국 나는 지금도 궁금합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됐는지요. 자, 누구나 겪을 법한 얘기보다는 조금 많이 더 이게 과장이 되고 조금 더 많이 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하면서 봤었던 단편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잖아요, 우선. 근데 이 작품에 담긴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일단 당연히 현대인들의 각박한 삶을 다루는 거죠. 예, 그리고 주인공이 불운을 겪는 거는 그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전화기를 빌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빌려주고 네. 또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동료 여직원은 또 혼자 탈출해 버렸고 경찰관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지 않고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119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주인공이 이렇게 도움을 못 받는 거는 사실 자기가 엘리베이터에 다리가 낀 남자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똑같은 상황에 병치되잖아요. 자기도 아파트에서도 층과 층 사이에 네. 엘리베이터가 꼈는데 네. 내가 회사에 갔을 때도 그 사이에 껴서 나는 거기서 탈출 못하고 여직원만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명백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바빴기 때문이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만약 그때 내가 좀 휴대전화도 있고 스마트폰도 이제 갖춰진 지금의 상황이라면 전화도 신고도 제때 했을 테고 그쵸 회의도 좀 늦는다고 상황을 좀 설명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근데 이때만 해도 정말 애매하게 그죠 그런 어떤 삶의 쳇바퀴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들이었던 그렇죠. 것 같네요. 네. 뭐 기술적인 발전은 네. 뭐 차치하고서라도 네. 이 작품이 결국 말하고 있는 바는 그 분주함 네. 이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현대인들이 사실 선하게 살 수 없는 것, 혹은 이제 좀 반대로 말하자면 좀 악한 거는 바로 우리가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현대 사회에서는 악함의 동의어는 네. 사실상 분주함이다. 분주함인 거죠.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언급되는 실험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소개한 실험인데 네. 두 그룹의 학생들한테 장소 1번에서 2번 장소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고 1번에서 2번까지 잘 도착하라는 미션을 줍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잘 찾아가는 게 임무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사실 가짜 임무죠. 그 학생들이 가는 코스 도중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A그룹은 꽤 많은 학생들이 낯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줬고 B그룹은 낯선 사람의 도움을 외면했어요. 네. 그 이유는 바로 A그룹한테는 그냥 목적지까지 2번 장소까지 잘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고 B그룹한테는 목적지까지 제한된 시간 안에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아주 짧은 시간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촉박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도착해야 하는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거죠. 네. 결국 이 실험이 현대사회에서 분주함이 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삶을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요소들을 좀 제거할 수 있을 때 나는 네. 좀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실천하려면 너무 바쁘지 않아야 된다는 그래요, 거죠. 네. 우리가
사실 악해서 인간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분주하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네, 분주하고 각박하고. 예, 뭐 이걸 핑계 대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네. 내 삶이 지나치게 분주하다면 내 삶을 좀 진지하게 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에 낀 그 아저씨는 어떻게 됐어요? 작가의 상상력을 여쭤봅니다. 결국 이제 미궁에 빠진 건데, 예. 저는 네. 환영이 아닌가. 아, 그런 거 다리 매달리고 수염을 게. 반쪽밖에 못 깎았으니 얼마나 흔히 요즘 하는 유행어로 멘탈이 붕괴가 됐겠어요. 잠이 덜 깼다. 뭐 그리고 바쁘니까. 네, 네. 그래서 갈 때 이 사람의 그 분주함과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가 만들어낸 망상이 아닐까. 네. 예. 그래야 소설이 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냥 진짜 그래서 누군가가 보고 구출해냈다. 그러면 뭐 물론 밝히진 않지만 예. 시시한 에피소드가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여기서 제일 아기는 저는 그 여자 직원인 것 같아요. 자기 혼자 그렇게 탈출해버리나, 참.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단편 하나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눠봤고요. 끝으로 어떤 곡 함께 들어볼까요? 끝곡은 제목 헌정곡입니다. 네. 오늘 작품 제목이 이제 또 기대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네. 들어가니까 엘리베이터는 전기로 작동되잖아요. 네. 전기가 이제 영어로 명사로는 electricity, 네. 형용사로는 electric인데 엘렉트릭 하면 떠오르는 또 위대한 밴드가 있죠. ELO. Electric Light Orchestra. 네. 예, 그래서 줄여서 ELO의 Mr. Blue Sky. 예, 아주 경쾌한 곡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소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최민석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로의 미스터 블루 스카이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